안녕하세요. 주식 코치의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시장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종목 고민들과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려보는 주식 코치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나 전화를 많이 주시면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시원하게 날려볼 텐데 02-3772-0269번 그리고 0279번에 두 개의 전화번호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차근차근히 또 설명을 많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고민들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고민이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도요.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홈페이지에도 상담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놓으신다면은 충분히 저희가 또 진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역시나 지금 시장, 종목 고민도 고민이지만은 시장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통과시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역시나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황이 굉장히 조금 긴박하게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생각보다는 하락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빠져 내려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크게 내려간다기보다는 기대했던 만큼 그리고 생각을 했던 것만큼 우려했던 것만큼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아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좀 무너뜨리고 내려갔다라고는 하지만요. 사실은 그 2000포인트를 무너뜨리고 내려간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8년이죠. 작년 10월 달에 한번 무너뜨리고 내려가면서 최저점 1984포인트를 찍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당시에 한번 이렇게 쭉 내려오고 난 다음에 1월 달에도 한번 쭉 빠지면서 2000포인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요. 지금 심리적인 저항선이 2000포인트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거 2포인트 꼴랑 무너뜨렸다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7월 달부터 증시가 많이 밀려 내려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만 보면은 하루만 본다면은 일본에 비해서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요. 좀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본보다 더 많이 빠져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다 보니까 시장은 더 이상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푹 빠지지는 않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부과 이야기 때문에 역시나 조금은 타격을 입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볼 때 악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시장에서요. 악재가 지금은 소멸되었다라고 볼 만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다 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악재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단계인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좀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라갈 수 있는 또는 이 경기를 어떻게 조금 부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도모하지 않을까. 그러면 역시나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조금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제외하겠다라는 그 이야기가 당장만 본다면 위기 상황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아무래도 제일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18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19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심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다면 만약에 지금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된다면은 물론 그렇게 되는 게 맞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해 나가면서 뭔가 정책을 자꾸 펴 나가고 그리고 제외하겠다라고 통과는 시켰다고 하지만은 공포를 아직까지 하지 않게 된다면은 충분히 조금은 보류라든지 대화의 가능성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좀 적극적으로 뭔가 극적인 타결의 모습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런 언론의 이야기들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만 너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하락의 끝바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올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하루 걸러 하루 악재가 나오고 있는 시장 속에서 또 악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긴 힘들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나올 악재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할 문제들도 거의 다 뭐 해결을 했고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들 굉장히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냉철하게 조금 더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판단과 고민들 제가 풀어 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전화번호 02-3772에 0269번 그리고 0279번 네, 전화번호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를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들 지금 바로 풀어갈 테니까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전 KPS고요. 네, 44,700원에 30%요. 44,700원에 30%요? 예. 네. 자, 일단 한전 KPS를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많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예, 일단 아무래도 한국전력이 흑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나오고 있고, 뭐 탈원전 때문이다,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뭐 정황상으로 본다면 탈원전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적자가 돌아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정부의 방침이 탈원전이에요. 그러니까 탈원전을 포기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 말은 이번 정권에서 아마 한전 KPS와 한국전력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지금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충분히 상승세가 나오긴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한국전력 지금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뭐 물론 이번 정권에서 그거를 해결할 만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다음 정권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고 정권 교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한국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다음 총선 그리고 대선을 조금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 말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들고 가야지 상승세를 조금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켜보다가 매수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네. 궁금해가지고요. 그거는 제가 뭐 답을 드린다면요.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산 가격에 비해서 많이 빠져 내려왔다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살 것 같으면은 사실은 돈이 많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모든 종목을 샀는데 다 빠지면 전부 다 추가 매수해야 되니까는 돈이 거의 워렌 버핏급으로 많아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주가가 무조건 빠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금 상황을 좀 고려를 해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중이 30%예요. 예. 그 말은 내 전체 투자금의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넘어서게 되는데 그만큼 한전 KPS라는 종목을 뭐 신뢰를 하고 있는지 확신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만약 여기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다음 정권에 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망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비중도 커지니까 부담도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뭐 확신이 없다 하면 추가 매수 없이 올라올 때 그냥 본전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본전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면은 뭐 5, 6만 원까지 들고 가보는 거지만은 뭐 본전까지 왔을 때 어쩔 수 없다 하면은 그냥 본전 정리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라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긴 비중이 30%라서 조금 애매하고요. 만약 현금 여유가 있고 확신이 선다면은 저는 3만원대, 31,000원 이하에서는 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이왕 하실 거면은 비중을 이제 30%에서 50% 이상까지도 늘려놔야지 조금 추가 매수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정도가 되려면 역시나 확신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제가 뭐 저랑 상담했다고 확신이 없던 게 생기진 않아요.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전 KPS라는 종목 그리고 한국전력이라는 상황 그걸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추가 매수를 결정하시고 만약에 하실 거라면 3만 원, 3만에서 3만 1,000원 사이쯤이면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일단 본전 4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더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S. LS고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이중은, 네, 53,000원에 20%입니다. 53,000원에 20%요. 네. 일단 LS를 53,000원에 20%를 매수하셨다는 말은 한 1년 조금 안 되게 들고 가시고 계시네요. 그죠? 네. 일단 뭐 최근에 뭐 올 초쯤에 반등 나올 때 사신 것 같아요. 그때 반등 나올 때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좋은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LS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아요. 네. 네, 지금 뭐 전 세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좀 유독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LS만 치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빠진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이 네. 그래도 이거는 다행스러운 거는 실적이 좋은 회사예요. 네. 네, 실적이 좋다라는 말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와 있지만은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실적이 없는 종목들도 많이 내려와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좋아지고 했을 때는 실적 안 좋은 종목보다는 어떤 종목이 조금 각광받을 수 있을까요? 실적 좋은 종목. 그렇죠. 그러면 네. LS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은 회사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예측이지만은 어찌됐든 주식은 누가 사줘야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는 점점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으로만 네.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뭐 걱정하실 네.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주가가 43,000원대에 지지가 잘 돼주고 있는데 뭐 가능하시다면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네. 일단 45,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일본하고 관계 때문에 주가 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면서 우리 주가도 출렁거리고 그죠? 네. 뭔가 경제에 조금 이렇게 시급한 일이 생긴 건지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긴급 회의를 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43,000원에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이 빠지면 또 4만 원대까지 또 조금 밀릴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밀린다고 하더라도 LS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전략만 잘 짠다면은 시장 좋아질 때 충분히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 주 1, 2주 정도를 일본 문제 때문에 주식 시장이 출렁거리는지 아닌지 이제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좀 더 먼저 체크하는 게 좋고요. 네. 그게 체크가 된다면은 저는 45,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 네. 그 여파가 좀 커가지고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네. 제 생각에 이건 38,000원 정도나 39,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뭐 사실 네. LS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에 상장된 종목들 거의 다 힘들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려올 때 추가 매수만 잘 해놓으면은 실적이 받침이 되어주니까 올라가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먼저 추가 매수부터 잘 해놓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금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얼마까지 들고 가면 될까요? 일단 시장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봐야 시장이 안 올라오면은 얘가 올라올 네. 가능성이 없죠, 아예. 그죠? 아예. 예, 그러니까 시장이 안 올라오면 올라올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6만원까지 갑니다라고 해봤자 시장 안 올라가면 그건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일단 얘가 5만 원대까지는 주가가 회복이 된다면은 뭐 6만 원, 7만 원까지 다시 갈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5만 원대까지 주가가 회복이 되지도 못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5만 원 이하에서는 그냥 기다리고 5만 원까지 왔을 때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보령 메디앙스가 네. 11,500원에 20%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좀 급등을 했었는데, 네. 팔았을 거래량도 많이 늘고 그래서 그냥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팔았어야 되나 아니면은 좀 기다렸다가 매수가까지 오면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조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도 되는 건가 좀 궁금해서요. 일단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네. 급하세요? 아니 급하진 않아요. 네, 안 급하면 이거 혹시 2년 정도 들고 갈 수 있을까 해서요. 네, 저 그때 기다려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이 우리가 예전부터 정치 테마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종목이에요. 아, 네. 네, 정치 테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심각한 건 알고 계세요? 네네네. 저출산이 심각한데 내년 대선도 총선도 있고 내후년 대선이 있는데 이번에 후보들이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공약을 내놓을까요? 내놓지 않을까요? 내놓을 것 같아요. 안 내놓을 가능성보다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네네. 네, 그거 안 내놓으면 지금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저도 지금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90% 이상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게 돼요. 네. 저출산 관련 공약을 내놓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네, 그거 해결 안 하면 지금 큰일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네. 그런 테마로 엮여있는 보령 메디앙스의 주가가 공약이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찔끔 올라왔다고 팔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대선 총선까지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최근에 급등 띡 했다고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조바심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에라이 나는 그냥 대선까지 보려나 하고 조금 마음을 조금 이렇게 침착하게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침착하게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멀리 보는 게 낫겠죠, 이 종목은. 네네네. 그죠? 그렇게 이거는 어찌됐든 대선 관련주로 엮이고 저출산 테마로 엮이면서 한번 뛰어 오르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네, 한번 올라갔다 이러면은 거의 한 700%, 400%, 50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네. 지금 이 자리가 비싸다면 비쌀 수는 있지만, 조금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좀 가능성은 있는 종목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보령 메디앙스라는 종목이 좋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저출산 테마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공약이 나오면은 보령 메디앙스 사야 되겠다 수혜주야라고 생각하고 그때 사기 시작하면 주가가 막 갑자기 폭등하고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은 그냥 가만히 사가지고 2년 뒤를 조금 이렇게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네네. 가져가는 동안 이렇게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 팔 건 네.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굳이 지금 힘들 필요 없이 우리는 일단 2년 만기 계약을 했다. 보령 메디앙스랑 2년 만기 네. 계약을 했다 하고 적금을 넣었다 생각하면 오히려 속이 좀 편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 매수를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매수를 하겠다 하신다면 지금 자리 나쁘지 않고요. 저는 8,000원대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거 8,000원대 추가 매수 한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 묶여야 될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할 거라면은 약간 마음의 여유가 있는 돈 있죠. 급하지 않게 네. 지금 이거 네. 조금 이거 올라왔다고 거래량 조금 동반했다고 팔아야 될까 할 정도가 아닌 그냥 올라오든 말든 나는 나중에 그냥 올라올 때 팔란다 하고 놔둘 수 있는 돈 있죠. 그죠? 네네네. 네, 그 정도의 돈이 있다면은 저는 8,000원대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따로 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정치 테마라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고요. 무섭게 급등할 수도 있지만 찔끔 올라가다 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능성이 한번 걸어보는 것 뿐인 거지 그것 때문에 500% 먹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령 메디앙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버리긴 아깝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냥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8,000원대 그냥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면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요. 일단은 정치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엮이나 안 엮이나를 보면서 목표가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멀리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네, LG 디스플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000원에 20%예요. 27,000원에 20%요. 네. 일단 매수가가 좀 많이 높으셔가지고, 뭐 사실 최근에 떨어진 게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으셨을 것 같긴 해요. 최근에 3일 동안 쭉쭉 빠졌죠, 그죠? 네, 많이 네. 빠졌죠. 근데 사실 15,000원대까지도 잘 버텼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빠졌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놀라진 않았을 것 같은데, 놀라셨어요, 혹시? 아니, 놀라진 않았는데, 그죠? 제가 대응을 너무 못해서 이제라도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 어느 만큼 올라왔을 때 좀 정리를 해야 되나. 네. 우리가 항상 저는 주식을 이제 하시는 분들께 좀 강요도 하고 싶고 부탁도 하고 싶고 제발 좀 제 말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올라올 때 손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주가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많이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올라가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많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어쨌든 떨어지면은 조금이라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빠져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이라도 내가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내려와 있는 자리인 거잖아요. 네네. 가장 내려와 있는 자리에 손절하면 나는 가장 최저가에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는 좀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네. 지금 15,000원까지도 잘 버텼는데 지금 43% 손실률이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49%, 50%까지 늘어났어요. 네. 기껏 해봐야 다른 사람들은 많이 늘어난 걸 수 있지만 기껏 해봐야 시청자님한테는 8% 늘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42%나 50%나 다 그럼 반토막은 똑같지,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 힘을 내셔가지고 전 좀 들고 가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상황 자체가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미래 각광산업은 맞거든요, 그죠? 앞으로 봤을 때 지금 디스플레이가 휘어진다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관심을 좀 받기 시작을 해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러 산업에 계속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겠다는 일본의 말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타격이 좀 클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떨어지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CB 발행이라고 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약간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15,000원에 사신 분들은 사자마자 3일 만에 지금 한 15% 정도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갑자기. 근데 네. 시청자님은 하도 위에 사다 보니까는 지금 저거 많이 15% 떨어졌지만은, 사실 시청자님한테는 8%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랄 일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손절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냥 시간을 좀 들고 가져가신다면은 이거 디스플레이에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이거 해결 안 하고는 가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도 긴급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하고 대화가 계속 이렇게 무너지면서 전쟁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다시 호전적으로 바뀌어가거나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얘가 주가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무서워서 손절하고 싶은 건 맞는데 이것만 잘 버티고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당장 매도를 한다는 건 아니고 좀 어느 만큼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올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그래요. 제가 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이나 일단 15,000원까지 16,000원을 일단 돌파해줘야지 22,000원이나 5만 원, 25,000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갈 수는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움직임, 기업의 움직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 상황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잘 풀려버리면 이건 4만 원까지 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약하면 어때요? 주가가 생각보다 약하게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목표가를 정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목표가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는 상황을 볼 게 없으니 목표가도 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청자님께 제가 자꾸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게 그냥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기다렸다가 한 달이나 2달 뒤에 다시 전화를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당장 힘든 거 말고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지금은 어제 우리나라를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1주 정도 시장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직 뭐 토요일인데 다음 주 오지도 않았는데 뭐 뭔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거는 어찌됐든 16,000원까지는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16,0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아마 시장이 좀 많이 변해 있을 겁니다. 그때 저하고 좀 통화를 하신다면은 좀 더 많은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2달 쭉 뻗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웅인 코웨이를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요. 네. 86,000원에 10% 샀습니다. 86,000원에 10%요? 예. 웅진코웨이 86,000원에 10%면 비싼 건 아니네요. 지금 본전에 거의 와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뭐 일단 물리신 것도 아니고, 뭐 아직까지 엄청나게 손실 중인 건 아니고, 아마 어제 사신 것 같아요. 예. 어제나 뭐 엊그제 이렇게 지난주에 사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단기적으로 잘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뭐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것보다는요, 지금 웅진코웨이도 말이 많은 기업이잖아요. 예. 네, 지금 웅진에서 뭐 이렇게 인수를 했다가 다시 또 팔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코웨이를 누가 인수할 것인가 했더니 뭐 SK 한화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매각 이야기 항상 시장에서는 급등 재료로 쓰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구설수가 많았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급등락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은 조금 살얼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고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 라인을 잘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84,000원까지 빠져가지고 84,000원 이하로 빠지면서 83,900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저는 그때는 손절하자. 그리고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갈 자리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거 뭐 84,000원짜리가 지지가 잘 돼준다면은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지지가 잘 돼준다면은 매각 이슈 때문에 급등하고 올라올 때 제 생각에는 95,000원 정도를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뭐 나쁘지 않게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좀 챙겨 나올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짧게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해드리는 모든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을 내리셔가지고요, 제 의견을 좋게 잘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노원으로 달려갈 건데요. 방송 보고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집 근처다 하신다면요, 한번 오세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오프라인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니까요.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되겠고요. 오후 1시에 시작이 되니까 식사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도 무료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죠. 여의도에서 무료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DB 금융투자 빌딩 지하 1층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장 정세, 이제 국제 사회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께 면밀히 파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오셔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힌트 많이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한 내용들 고지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방송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주세요.
네, 고지 잘 보셨죠? 저 말고도 우리 김도호 멘토님과 김영고 멘토님께서도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가 강연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 근처다 그리고 주변에 산다라고 하시면은 오셔서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많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전화가 계속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02-3772에 0269번, 0279번 두 개의 전화번호로 주시면요. 제가 지금 후반전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많은 분들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MW요. KM 예, W고요. KMW인데,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이 예. 매도 시점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8,500원인지 700원인지 모르겠네. 네, 48,500원인 것 같고요. 예. 비중이 어느 정도 사셨어요? 30%요. 30% 정도요. 예. 일단 KMW가 사실은 이제 5G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쭉쭉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목표가를 정한다라는 건 사실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누가 수익 실현을 먼저 하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요거는 사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10,000원대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5배나 올라왔죠, 그죠? 예. 5배나 올라왔다는 말은 일단 누가 많이 팔기 시작을 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좋든 안 좋든 간에 누가 팔면 떨어지는 예. 거죠, 그죠? 그죠? 강남 집값이 아무리 좋고 강남 땅이 좋다 하더라도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다 팔아버리면 저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것처럼 KMW가 지금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어찌됐든 7월 31일에 55,000원을 찍고 오늘까지도 거의 뭐 최고가 수준이거든요, 그죠? 예. 그 말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 중이에요. 시청자님만이 아니라 전부 예. 다 수익 중이에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전부 다 수익 중인 상태에서 누가 만족하고 팔아내기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예,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요. 그렇기 안 때문에 이거는 예. 지금 목표가를 정할 게 아니라 적당히 예. 수익을 내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떨어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눈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눈치 예. 싸움을 해야 될 때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는 목표가를 따로 정하지 마시고요. 월요일에 52,000원대 여기서 절반 정도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로는 55,000원이 지난 고점이었는데요. 저기를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하면서 55,000원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생각에 이거 아마 8월 달부터 쭉쭉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52,000원부터는 수익 실현을 지금은 그냥 좀 짧게라도 챙기고 나오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지난주에 내놨다가요. 54,000원에 내놨다. 못 팔았어요. 네, 욕심내지 마시고 52,000원 예. 이상에서는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국일제죠. 9길 제지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00원, 40%. 얼마요? 6,100원. 6,100원이요? 네. 네. 일단 9길 제지가 사실 폴더블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주로 그래핀 관련주예요. 네네. 그래서 그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말이 많아요. 네. 진짜로 좋다 안 좋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소재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의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많고 물론 좋은 소재긴 하지만은 과연 이거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논란이 많은데 9길 제지는 주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데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뭔가 결정도 안 났는데 주가 먼저 움직여 버린 거죠, 그죠? 네. 그 말은 지금은 1,0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라왔다는 말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 이런 논란 네. 속에서 생각보다 별로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얘는 폭락하는 게 일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사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내려오다가 반등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5,000원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는 네. 5,000원 지지가 잘 된다면은 6,000원까지 다시 한번 네.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네. 본전 정리라든지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5,900원대부터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아,
네네. 이게 지금 밑으로 밀리게 되면은 4,8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요거 조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4,8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계속 네. 어저께도 계속 한 5,200원 되면 좀 밀리고 그러더라고요. 파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흔들릴 때 분석도 잘 안 되고 대응도 좀 어렵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시청자님하고 어울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럴 네. 때 대응도 잘해야 되고 분석도 잘해야 되는데 그거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네. 예, 우리가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속도로에 차를 올리는 게 어려워요, 그죠? 예. 예, 그럼 고속도로에 굳이 올리지 말고 도로부터 이렇게 연습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시청자님한테 맞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막 5,200원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인다 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은 네.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4,800원 무너지면 위험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네. 좋고요. 지금 4,800원 안 무너지고 5,000원 위로 좀 지지가 돼준다면은 6,000원까지 네. 한번 뛰어오를 수 있으니까 얼른 나가자. 고속도로에서 초보 네. 운전자 가는 게 아니라 얼른 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저기 제가 지금 메디독스 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순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해서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61만 2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78%예요. 비중도 크고 매수가도 높네요. 예, 네. 근 1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9월 때? 네. 하여튼 7월, 8월 이때 산 것 같은데 지금까지 네. 계속 빠지기만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싶어서요. 네, 뭐 반등 나올 때 일단 정리할 수 있었는데 정리를 하지 않으셨네요. 그죠? 아, 그때 못 봤어요, 그거를. 어디 가 일단은 있어서. 지금 당장 제약 바이오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어제는 신라젠이 점한가 갔거든요. 아, 네, 그래도 예. 제약 바이오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만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재무제표가 탄탄하다라기보다는요. 지금 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거의 뭐 4위 때 3위 때 이렇게 있다가 지금 6위 때까지 한 번에 툭 떨어졌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라는 것은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지금 하루 걸러서 하루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저기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뭐 굵직굵직한 것을 한미 사이언스, HLB,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신라젠까지 그죠? 제약 네, 바이오 네.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딕톡스도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어제도 좀 밀려버렸는데 사실 분위기가 안 좋은 거지 메디톡스에 뭔가 개별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을 때 나가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분위기 좀 좋아지는 거 보고 어디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 본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올라왔을 때 조금이라도 손실 줄여서 나오는 게 이득일까요? 손실 줄여야죠. 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조금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당장이 무서워서 시간을 드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상황을 지켜보려면 내일이 와야 되고 모레가 와야 되고 한 달 뒤가 와야 되죠. 그죠? 네네. 그 말은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살아가면서 그냥 시간을 자꾸 보내보면서 시간 투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시청자님께서 시간 투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냥. 예, 너무 떨어져서 너무 떨어지니까 네. 무섭고 괴롭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죠? 네네. 근데 늘 그래요. 인생도 뭐 완전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죠? 아, 그래요? 힘들 때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잖아요. 그죠? 네네. 네, 사람 죽는 게 쉽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기를 잘 버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손절하게 되면 너무 늦은 거고요. 그리고 너무 떨어졌을 때 하는 거라서 손해가 너무 커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국되더라고, 손해만. 그러니까 지금 오늘만 보면 떨어져 있는데 시장은 결국 올라가요. 내려가면 무조건 올라가요. 내려가면 무조건 올라가요. 무조건 100% 올라가요. 아,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반드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왔을 때가 힘든 거지 반드시 올라가는데도 힘드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잘 버티면 되는데 끝까지 못 버티는 거고 끝났다 싶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어때요? 뭔가 충격이 오는 건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내버려 두세요.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가 내버려 두시고 올라올 때 팔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제약 바이오 그렇죠. 분위기가 좀 회복이 돼줘야 되고 그리고 네네. 메디톡스의 개별적인 호재가 있을진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얘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이렇게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다면은 충분히 상승할 네. 수는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아서 좀 위태위태한데 얘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 말은 제약 바이오가 지금은 전체 분위기가 안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는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만 안 좋은 거지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당장 힘든 것부터만 잘 버텨내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꾹 참고 휴가 다녀오세요. 아, 그래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팔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손해에서 매각이 돼서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네, 지금 팔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어쨌든 제가 드리는 의견을 참고하시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제가 네. 봤을 때 지금 팔면 100% 후회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항상 그래요. 항상 자기가 조금 힘들다고 남을 갖다가 버려버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후회해요. 그죠? 맞아요. 친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다고 걔한테 짜증내고 화내가지고 걔가 떠나버리고 나면 내가 나중에 됐을 때 내가 왜 그랬지 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감정적으로 해서 그런데 주식은 절대로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참고 있으면 되네요. 네, 지금은 네. 어쨌든 힘들어도 참아내시는 게 답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시간은 주가가 좀 상관없어요. 네, 시간을 좀 상관없으시면 많이 넣으세요. 그래갖고 최소한 45만 원까지만 올라와도 지금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5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일단 시장을 파악을 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네. 45만 원을 잡아놓고요. 일단은 네. 지금은 떨어지든지 말든지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는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납입 하지 말고요. 비중 78%면 지금 지방 거들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지방 네. 거들납니다. 더 넣으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기 헬릭 스미스. 헬릭 스미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94,700원에 40%요. 194,700원 최근에 사셨네요. 조금 됐어요. 예. 조금 됐어요. 자, 일단 헬릭 스미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약 바이오 분위기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상당히 지금 힘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가 멀다고 진짜 제약 바이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폭락이 나오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은 헬릭 스미스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지금은 충분히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회복이 되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시장의 회복 상황 그리고 회복에 하는 힘, 회복력에 따라서 주가 목표가가 좀 달라지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목표가를 정한다기보다 그냥 단기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요. 저는 20만 원을 20만 5천 원짜리를 좀 목표가로 잡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예. 저기를 좀 강하게 올라가주면 24만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은 손절하기엔 조금은 애매한 자리고 타이밍도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셔가지고요.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회복할 때 이건 2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없이 20만 5천 원을 목표가 잡고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 건설 기계, 네. 그 종목 공부합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95,000원에 네. 40%입니다. 아, 시간을 깨졌습니다. 너무 많이 가봤죠? 네. 이게 지쳐가지고. 이건 일단 업황이 얘가 좀 받쳐줄 수 있는 업황이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크게 말씀드리긴 힘든데,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빠져있는 게 시장 탓도 많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거나 하시는 건 좀 의미가 없고, 40% 비중이라는 말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조금 부담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뭐 제가 뭐 긍정적으로 기분이 좋은 말을 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여기다 대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그냥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밑자리에서 일단은 횡보하거나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지금 그나마 박스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3만 원에서 5만 원대 사이. 그 정도쯤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만들어질 때 일단은 4만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는 주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조건은 시장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회복될 때 4만 5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데 저는 저기쯤에서 가능하시다면 손절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좀 반토막이 나는 자리이긴 하지만은 저기서 힘이 이제 더 이상 뭐 생기지 않는다면은 솔직히 6만 원, 7만 원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시간 낭비가 좀 크다 보니까 4만 5천 원부터 5만 원짜리쯤 저는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거를 통해서 다음번에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시장 쪽으로는 희망이 없습니까? 네, 거기는 이제 이 현대건설기계를 사가지고 들고 있다 보니까 인도시장이라든지 해외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 때문에 4만 5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나 9만 5천 원까지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죠. 시청자님께서 지금 물려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건 제 직업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드리고 시청자님이 옳은 판단할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을 드리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지금은 시청자님은 아무래도 이 종목과 사랑에 빠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뭔가 하나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제가 거기다 대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거짓말할 수는 없어서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4만 5천 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종목 더 부탁해도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다 보면 요즘 시장 많이 힘들다 보니까 괴로워요. 그죠? 그래서 종목이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종목들 한 2200 종목이 거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1900 종목은 그냥 버티면 답이 나와요. 믿어보세요. 1900 정도만, 1900개 정도의 종목은요, 거의 다 버티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손절한다라기보다는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거의 끝까지 다 참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 더 젖먹던 힘까지 좀 참아내셔가지고요, 잘 버티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 많이 힘드시면은 강연에 오세요. 제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왜 지금 버텨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건데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노원으로 갈 겁니다. 노원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해드릴 거고요. 지금 사실 신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종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종목들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들 좀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오신다면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힌트도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책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도 제가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도 저희가 강연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의도로 갑니다. 여의도가 역시나 금융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내일 가니까 내일 오셔가지고요. 오후 1시에 여의도 DB금융투자빌딩 지하 1층 여의도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잘 잘 찾아보시고 오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드리는 모든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을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는 강연회 준비를 하러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코치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